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하죠. 정적분을 하는데 특히나 얘처럼 아래 끝과 윗끝에 잘 보이나? 아래 끝과 윗끝의 절대값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것의 정적분. 페이지가 358페이지예요. 이거를 계산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결과를 알고 조금 더 간략하게 접근을 해보자. 몇 가지 이제 유형들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분 대상 p 적분 함수를 첫 번째는 xn제곱 똑같이 xn제곱인데 첫 번째는 지수가 짝수일 때, 두 번째는 지수가 홀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하긴 했는데 여기에 확장 버전이 우함수, 귀함수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1번처럼 x의 n제곱에서 n이 짝수면 x의 짝수 거듭 제곱이니까 얘는 2차, 4차, 6차, 8차 이런 애들이지. 그러면 x를 넣나 마이너스 x를 넣나 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y축 대칭의 우함수 성격을 띠는 거예요. 근데 홀수면 어때?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기함수의 성격을 띠는 거야. 이럴 때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였는데 그거를 이거 다 내포하는 내용 뒤에도 한번 나와요. 이따가 한 번 더 볼 텐데 이렇게 우함수와 기함수로 설명을 잠깐 했었습니다. 요거 잠깐 보고 갈게. 우함수라 함은 여기 우라는 의미가 짝을 갖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랬어요. 기함수는 여기는 혼자, 헛기라고 해서 홀로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왼쪽 오른쪽 짝을 가지면 이거를 우함수 아니면 뭔가 혼자 있는 외로운 형태면 기함수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의 형태로 그려진다라는 의미로 한자어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용어가 아니라 이런 관계가 성립하더라. 이렇게 되면 우함수다라고 파악을 해야 돼. 즉 마이너스 x를 넣는다 하더라도 x 넣었던 함수값이랑 같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이고 대표적인 함수가 우리 다음 함수 정적분 하고 있으니까 짝수, 차수, 다항 함수야. 그러면 상수항도 0차라서 짝수라고 보자라고 했어요. 상수항 또는 2차, 4차, 6차 이렇게 차수가 짝수인 것들만 구성된 걸 우리가 짝수, 차수, 다함수라고 해요. 이런 애들은 전부 위의식 만족하죠.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짝수 제곱하면 전부 플러스로 바뀌니까 원래 함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y축 대칭으로 생기는 함수. 정적분 조금 이따가 해보고 반면에 기함수는 마이너스 x 넣는 거는 시작은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르고 원점 대칭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것의 대표적인 함수는 홀수, 차수, 다항함수다. 그러면 1차, 3차, 5차 이렇게 차수만 존재하는 걸 홀수, 차수, 다항함수라고 하고요. 원점 대칭으로 그려지니까 대략 아래처럼 그려진다라고 하면 되겠는데 이제 정적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 정적분은 꼭 넓이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X축보다 위로 정의되어 있으면 양수라서 넓이랑 똑같은데 X축 아래쪽으로 그려져 있으면 넓이는 아니고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음수로 나온다라고 했다, 그지? 그러면 우함수부터 한번 봐볼게요. 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아까 적분 구간이 절대값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고 했으면 간격이 동일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한다 그러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 즉 모양이 똑같을 거니까 넓이가 똑같겠지.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굳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할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0에서부터 이쪽만 구해서 몇 배? 두 개 있다라고 하자라는 거야. 요거는 우함수 정적분 할 때. 맞아? 복습했지? 좋아. 그 다음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프처럼 함수가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한다 그러면 역시나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의 넓이만 비교하면 넓이는 같아요. 그런데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원점 대칭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정적분 결과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 두 개 상쇄가 돼서 결과가 항상 0이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함수는 지금처럼 주어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 구간을 가지면 얘는 결과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되니? 버리면 돼. 알겠지? 정적분을 할 때 홀수 차수네? 버리면 돼. 어차피 계산해봐야 0이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한번 풀었었죠. 정적분을 보면 적분 구간을 먼저 보는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절대값의 크기가 같네 먼저 확인하고 그러면 대상함수가 쭉 복잡하지만 여기서 뭐 홀수 차수는 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우함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해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좌우 대칭, y축 대칭이었으니까 0에서부터 위끝까지만 해서 몇 배? 2배 이렇게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함수는 버린다야. 알겠지?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주기함수 썼습니다. 이건 한번 풀어보시고 주기함수는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좀 접해오던 거죠.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요 녀석 우리가 주기 P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래쪽도 주기가 P다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건 수업 시간에 했었어서 이걸 좀 빨리 갈게요. x 자리에 여기 x 자리에 x 더하기 2분의 p를 대입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좌변은 fx 끝이지, 그지? 0는 우변은 fx 더하기 p니까 1번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이 녀석은 주기가 p인 주기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주기 함수는 같은 주기, 한 주기마다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적분을 특정한 뭐 A에서 B까지 특정 구간을 정적분을 했다라고 하면 같은 주기만큼 A도 옮기고 B도 옮기는 거. 이게 이제 동그라미 1번이에요. 처음에 fx를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그거는 똑같이 그대로 두고 똑같이 주기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간격을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야. 그럼 옮기고 나면 fx가 어때? 주기 함수다 보니까 또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주기만큼 옮긴 거는 다 정적분 결과는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게 1번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 내용이 여기 뒤에 있는 거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기의 정적분은 구간이 다르더라도 한 주기에 대한 정적분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프가 아래쪽에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점검해보면 A에서부터 A 플러스 P면 딱 주기 P만큼 정적분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 시작점이 B라 하더라도 그 B에서 똑같은 주기만큼의 간격을 정적분하면 그 결과는 똑같다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한 주기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식풀이를 잠깐 해주면 아까 한 주기의 정적분은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A에서 A 플러스 NP니까 이거는 주기를 P 주기 P를 N번 갖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P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기의 정적분은 똑같은데 이거를 P를 N번 갔으니까 한 주기에 몇 배, N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N배다. 한 주기는 A에서 P 한 번 더한 거.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또 어때? A에서 A 플러스 P는 A를 뺀다 하더라도 아까 A에서 A 플러스 P나 B에서 B 플러스 P나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똑같이 A를 빼고 한 주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0으로 시작하면 0 플러스 P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같으니까 결국은 0 플러스 P는 P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는 한 주기에 대한 정적분의 결과는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이 풀어봤었고요. 오늘은 여기 아까 우함수기함수 얘기를 했었는데 362페이지부터 여기 빠르게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362페이지.
자, 우함수, 계함수 얘기가 다시 나오죠? 이거 조금 전에 다뤘으니까 빨리 지나가고요. 식을 보고, 아, 얘가 우함수구나. 그리고 y축 대칭이구나. 마이너스 x를 넣는 건 시작이 똑같아요. 그런데 마이너스를 뱉어낸다? 기함수구나. 그러면 원점 대칭이구나. 이렇게 알아두고요. 우함수 계산은 2배 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하면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함수는 버린다야. 어차피 정적분 해봐야 결과가 0이거든요. 그래서 기함수는 버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아까 설명했던 거 또 읽어보면 우함수는 지수가 짝수인 항들로 이루는 짝수, 자수, 다항함수. 여기서 상수항도 0차라서 짝수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기함수의 대표는 홀수, 자수, 다항함수. 내려가 보죠. 아까 했던 얘기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의 위치적인 성질에 따라서 정적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연소함수 f가 있는데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 fx를 정적분한 거랑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a에서 b는 앞에 있던 구간에 마이너스를 다시 플러스로 바꾼 그런 구간이네, 그지? 마이너스 a는 a로, 마이너스 b는 b로 그 fx 정적분한 걸 더했더니 항상 0이 더래.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식을 잠깐 바꿔볼게요. 플러스 뒤에 있는 거를 등호를 넘겨서 식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써봐요. 얘는 그러면 덧셈 했던 애가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fx 정적분한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 시작이 B에서 첫 번째 왼쪽에 거 B에서 A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 정적분이야. 괜찮죠? 정적분한 게 요 정도다라고 하면 우변을 해석을 해보면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거에 마이너스 곱한 거야.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르다는 얘기죠.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르다. 그래서 모양은 얘를 똑같이 옮겨 놓고 부호만 반대로 돌아가는 거네, 그지? 괜찮나요? 그러면 아까 우리 기함수 다룰 때 마이너스를 집어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함수값에 마이너스를 곱하더라. 이게 원점 대칭이었지, 그지? 그래서 이 식은 원점 대칭을 얘기하는구나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식에서 모양 특징을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a는 덧셈해서 이쪽으로 붙어요. 뿅.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그리고 마이너스 b는 뿅. 이렇게 붙어요. 마치 우리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래 위가 뒤바뀌는 구조잖아요. 그치?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아래 끝, 위 끝이 이렇게 뒤바뀌는 상황이면 두 개를 더했을 때 는 0이다라는 식은 원점 대칭을 얘기하는 식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려가봐. 이번에는 또 식을 한번 따로 써볼게요. 이번에는 왼쪽 앞에 있는 거를 넘겨볼게. 요거를 등호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fx 정적분한 것은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A에서부터 마이너스 B까지 fx 정적분 이렇게 될 건데 인테그랄 앞에 마이너스는 인테그랄의 아래 끝, 위 끝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없애고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 정적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는 거야. A에서 B까지 정적분 한 거와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 정적분 한 개 서로 같아야 한대요. 그림을 빌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이 모양과 마이너스 b니까 b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야, 그치? b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는 얘기는 y축으로 대칭해서 그린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b가 여기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a까지니까 여기까지야. 그 정적분 결과가 똑같아야 된대. 그 말은 뭐야? 왼쪽 오른쪽 구간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모양도 똑같아야 정적분 결과가 똑같겠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돌아와서 얘는 y축 대칭으로 그려진 함수구나로 파악을 하면 돼요. 그럼 아까처럼 이제 구간을 봐봐. 얘도 어떤 구간 더하기 어떤 구간이 항상 0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a부터 보면 a는 마이너스 a가 부호는 반대로 바뀌되 엇갈리지 않고 바로 오죠. 마이너스 b도 마찬가지야. 엇갈리지 않고 부호만 바뀌어서 바로 와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대칭 형태를 이루는 구조야. 그러면 식을 보고 얘는 fx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함수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그래프를 그려봐서 충분한 이해를 하면 되겠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식에서 바로 파악을 하면 좋겠다. 아래쪽 가볼게요. 이런 구조래. 정적분해서 더한 게 0인데 적분 구간을 봤더니 a에서 b 그리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b야. 가만히 봤더니 b가 마이너스 b로 그냥 왔죠. a가 마이너스 a로 그냥 왔죠. 이거는 fx가 y축 대칭으로 생긴 함수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에서 y축 대칭인 함수, 즉 우함수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절대값 x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니까 y축 대칭 맞죠?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식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게 만족되냐라는 거야.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이게 그냥 x 넣은 거랑 같니? 이게 만족하면 우함수,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봐봐. f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절대값의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건데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는 버려도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얘는 원래 fx였어. 성립하네요. 그죠? 그래서 우함수, y축 대칭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니까 그것의 제곱. 그런데 마이너스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니까 원래 fx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도 우함수, y축 대칭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면 뭐 세제곱은 딱 봐도 홀수 차수니까 기함수죠. 그죠? 그래서 f에 마이너스를 x자리에 넣으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니까 fx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얘는 기함수고 원점 대칭이야. 어쨌든 그래서 정적분의 결과가 0이다, 더한 결과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위치 구조로 바로 y축 대칭인지 원점 대칭인지를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보기 두 번째 가보죠. 바로 파악하는 거야. 더한 게 0이네. 적분 구간을 봤더니 a와 b네. 마이너스 a가 부호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갔네. 마이너스 b가 부호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갔네. 마치 원점 대칭처럼. 그쵸? 그래서 원점 대칭인 함수를 찾아보세요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찾아보죠. 기억은 짝수 차수라서 우함수야. 우함수는 y축 대칭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2차의 상수항, 얘도 우함수죠. 똑같이 y축 대칭 이렇게 되겠고요. 디귿밖에 안 되겠네요. 디귿 봤더니 홀수 차수 다항함수구나. 기함수고 원점 대칭.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디귿밖에 없겠군요.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이 모양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봐서 익숙하게 만들면 좋겠어요. 다음 장. 이제 여기서부터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칭성인데 이번에는 y축 대칭, 원점 대칭인 게 아니라 특정한 직선의 대칭
또는 특정한 점에 대한 대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구조를 보면 여기 FA 더하기 X가 FA 빼기 X랑 같대요. A가 지금 동일하죠, 그죠? 이렇게 고정된 A 값에서 X만큼 더한 결과와 X만큼 뺀 결과가 같더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옆에 그래프 이용해 볼게요. X는 A라는 걸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게 기준인데 적당히 X만큼 더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X1만큼 더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함수 값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요 녀석인데 그게 A로부터 X1만큼을 뺀 결과도 같더래, 이런 얘기. 그러면 같아야 되니까 여기 같아야겠죠, 그죠? 또 이만큼 더한 것과 이만큼 뺀 게 그 결과가 같아야 된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는 A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왼쪽 오른쪽으로 같은 간격만큼 간 함수값은 항상 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으로 그려져야 그 관계식이 맞다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제 식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런 구조가 보일 때 여기를 네모, 여기를 세모. 그러면 얘는 대칭성을 찾을 때 x는 네모 더하기 세모의 나누기 2 대칭이야. 이렇게 바로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2분의 a 더하기 x 더하기 a 빼기 x 하면 x는 없어지고 분자가 2a가 되니까 x는 a 대칭이야.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x는 a라는 직선을 그려놓고 왼쪽 오른쪽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다를 나타내는 게 이 관계식이에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정적분의 적용을 해볼게요. x는 a의 대칭이다라고 하면 오른쪽처럼 그려질 건데 잘 보세요. a를 기준으로 첫 번째는 a보다 p만큼 왼쪽 작은 데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할 거래.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가 x는 a야. 그럼 p만큼 줄인 게 이만큼이겠죠, 그죠? p만큼 줄인 게 x는 a 빼기 p 여기서부터 a까지 적분한 것. 표현해 보면 뭐 이 정도다 라고 하면 두 번째는요,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p만큼 p가 양수라고 할 때 그러면 똑같은 간격만큼 p를 봤을 때 이렇게. 근데 얘는 x는 a의 좌우 대칭이었으니까 같은 간격만큼 가면 같은 정적분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a에서부터 a 플러스 b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x는 a라는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같은 간격만큼 벌어진 정적분 결과는 항상 같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은 아래쪽에 참고처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네모, 얘를 세모라고 할 때 대칭성을 찾는 식은 x는 2분의 네모 더하기 세모로 바로 찾습니다. 이거의 대칭이야.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전과 모양이 조금 다른 게 특정한 값이 여기가 a인데 여기는 b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치? 그래서 이거를 찾는 방법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x는 이만큼을 네모, 이만큼을 세모라고 할 때 x는 2분의 네모 더하기 세모로 대칭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어요. 2분의 a 더하기 x
더하기 b 빼기 x.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의 대칭. 이렇게 찾는 건데 그래프로 이 의미가 뭔지를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a 더하기 x와 b 빼기 x를 함수 f에 넣었을 때 그 결과가 같아야 된대요. 왼쪽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x는 a라는 직선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b다라는 직선으로 볼게요. 그러면 관계식에서 f라는 함수에 넣을 건데 a 플러스 x를 넣을 거래. 그러면 뭐 이 정도에서 x만큼 같다라고 해볼게요. 플러스 x. 그래서 함수가 만약에 함수값이 여기 있어. 얘랑 뭐가 같다 그랬냐면 b 빼기 x랑 같대. 그럼 b에서 x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뺀대요. 근데 그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같은 높이로 이렇게 있더래. 그러면 요만큼만 빼볼게요. 요만큼을 빼서 함수값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길이랑 똑같이 b에서 뺀 거 요만큼도 함수값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선으로 그려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B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니?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요 녀석들은 으쌰 A와 B의 왼쪽 오른쪽에서 같은 모양이 그려지는구나. 그렇다라는 거는 A와 B의 정중앙인 여기를 기준으로, 즉 여기는 A와 B의 중점이니까 x는 중점 구하는 식 더해서 나누기 2 여기에 대칭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괜찮지? 그래서 얘도 결론은 아까처럼 네모 더하기 세모 나누기 2에 대한 대칭이야.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번에는 요놈은 아까 보던 거네. a 플러스 x랑 a 마이너스 x. 그런데 함수 값을 더했더니 항상 0이 더해. 함수 값을 더했더니 항상 0이 더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하고 싶은 거는 이를 나누기 2를 해볼게요. 크게 나누자. 나누기 2. 나누기 2.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왼쪽이 요 녀석이 f a 플러스 x와 f a-x의 더해서 나누기 2니까 중점의 의미를 가지죠. 더해서 나누기 2. 그러면 a를 기준으로 x만큼 더한 것의 함수값과 a에서 x만큼 뺀 것의 함수값의 중점은 항상 0이에요. 그럼 x축 위에 함수값이 존재하니까 x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더한다라고 해서 여기가 A 플러스 X라고 해볼게. 그러면 같은 거리만큼 빼면 A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그것의 함수값이 A 플러스 X의 함수값이 여기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은 이만큼 거리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함수값의 중점이 x축 위에 존재하게 되죠. 이만큼 내려가 있어야 즉 f a 빼기 x의 함수값이 거리가 여기 거리랑 같게 있어야 얘네 둘의 함수값의 중점은 x축이 된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그러면 조금 더 그려볼까? 만약에 a 플러스 x를 이 정도의 함수값으로 찍었어요. 그러면 얘도 같은 요만큼 거리만큼 얘도
이렇게 찍혀야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A에서는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즉, 요 녀석이 대칭을 이루는 점이 되더라. 해서 그래프상으로는 얘가 A, 0 대칭이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식을 다시 볼게요. 이거를 일반적인 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줄게. 요거를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F에 A 더하기 X 더하기 F에 A 빼기 X가 만약에 뭐 특정한 B 값이다. 뭐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B 값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양변 나누기 2를 하면 자, 이거 의미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은 A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오른쪽 왼쪽 X를 잡아서 함수 값을 구하면 그것의 중점이 2분의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A 플러스 X와 A 마이너스 X는 아까 해석한 대로 X는 A 대칭이었어요.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X는 A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X만큼 왼쪽으로 X만큼 가져간 것에 함수 값의 중점이 2분의 B가 되어야 돼. 항상 그렇대. 그 말은 이 여기에 함수 값이 2분의 b라서 항상 여기를 중점으로 가져야 돼.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반대편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그래서 뭐 특정한 점 찍어볼까요? 요 점이랑 똑같은 간격을 가지는 여기 똑같은 간격을 가지는 이 점은 중점을 구하면 y값의 중점을 구하면 항상 2분의 b가 되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그렇고요. 그래서 식에서 파악하면 a 플러스 x와 a 마이너스 x가 보인다?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네모, 세모로 하기로 했어요. 네모, 세모. 그래서 x는 2분의 네모 더하기 세모. 그래서 뭐 a가 되겠고요. 그때 함수 각 y값은 2로 나눈 요 녀석이 되겠다. 그래서 y는 2분의 b. 따라서 이거를 뭉쳐주면 a, 2분의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 함수를 얘기하는 식이 됩니다. 좀 어렵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잘 봐. 보기 3번. fx가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한대요. 1 더하기 x랑 1 빼기 x 같대. 이거 어떻게 하기로? 네모, 세모. 그치? 그러면 x는 2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1 빼기 x니까 2분의 2. 1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을 얘기해주는 식인 거예요. x는 1이라는 직선의 대칭으로 그려져. 밑에 것도 해석하고 올게요, 다시. fx가 모든 x에 대해서 이번엔 이렇게 성립한대요. 더한 게 0이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네모, 세모,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서 비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x는 2분의 4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2, 0을 2로 나누면 0이니까 0. 그래서 2, 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이렇게 됩니다. 3차 함수니까 2, 0을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를 그려놓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풀이들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려보는데 굳이 뭐 저런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 3번으로 다시 올라와서 x는 1 대칭이었으니까 적당히 그리면 됩니다. x축을 그려놓고 예를 들어 여기가 원점이야.
그러면 1을 여기다가 적어주고 요거 기준으로 대칭으로 그리면 돼요. 가장 간편한 1의 대칭인 거는 2차 함수처럼 그리면 되죠. 근데 뭐 상수도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고요. 대칭 형태만 보이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간편한 게 2차 함수 형태니까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진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적분을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이 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 결과가 이만큼이죠. 지울게요. 이만큼이 1에 그렇구나. 그 다음에 3에서 5까지 3은 어디니? 그러면 1, 2, 3 여기겠죠. 3에서 5까지 두 칸이네요. 여기는 5래. 여기가 5래.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좌우 대칭이다로 표현을 해본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아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2라는 내용은 우리가 x는 1이다라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만큼이 두 칸이거든요. 그러면 1을 기준으로 두 칸이 3까지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삐딱하지만 똑같은 정적분 결과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전부 2면 이만큼이 2면 얘도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에서 5까지는 어디 갔니? 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러면 왼쪽 이제 대칭이니까 3에서 5면 1에서부터 왼쪽 두 칸 떨어진 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두 칸인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가 역시 5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칭성 이용해서 같은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양수 쪽으로만 정의를 했으니까 넓이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 정적분 할 때 많이 나오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평행이동 할 때 참고 내용을 좀 적어 놓읍시다. 점의 평행이동이 있고 도형, 함수의 평행이동이 있어요. 이게 방법이 조금 다르다야. 예를 들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점은 x, y는 그대로 옮겨주면 돼요. 즉 x축으로 n만큼이니까 양수면 더해질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x 더하기 m, y 더하기 n 이렇게 바로 계산해주면 돼요. 점은 그런데 도형은 이제 관계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x와 y의 관계인데 이거는요. 예전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x 대신 y 대신 뭐를 대입해야 된다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대입이 돼야 된다는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적용된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적분의 이제 평행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바로 가볼게요. 먼저 알아둘 거는 A에서 B까지라는 이 적분 구간은 우리가 X축에서 표현한다 그러면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요 라는 점을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적분 구간에 있는 A, B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점이야. 그리고 적분 대상 함수 fx는 함수겠죠, 그죠? 얘는 함수야. 즉 도형이야. 아까 얘기했던 도형. 그랬을 때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a 플러스 m, b 플러스 m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m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m이 양수면 오른쪽으로 옮겨질 거고 m이 음수면 왼쪽으로 옮겨질 거야. m만큼 평행이동이지, 그지? 그런데 도형은
정적분이 같게 만들려면 도형도 같이 옮겨져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왼쪽 그림을 설명을 해보면 A에서 B까지 이 fx 함수를 정적분한 게 녹색 부분이야. 그런데 얘를 평행 이동해도 정적분 결과가 같으려면 자, 평행 이동을 어떻게 했냐면 이만큼 이렇게 옮겼어, A를. 그럼 B도 같은 간격만큼 옮겼어. 그런데 함수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함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같은 정적분 결과가 나오려면. 그래서 함수도 같이 옮겨야 돼. 어떻게? 이렇게 옮겨야 되거든. 그러면 A가 A 플러스 M이 됐고 B가 B 플러스 M이 됐으니까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면 도형인 fx도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해야 정적분 결과가 같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식으로 돌아와서 도형은 X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fx가 아까 도형의 평행 이동 적용했던 것처럼 x 빼기 m, x 자리에 x 빼기 m이 대입된 형태로 들어가야 정적분 결과가 같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해서 적분 구간과 대상 함수의 x 자리에 넣는 게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의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을 구분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자 조금 복잡해. A 플러스 M에서부터 B 플러스 M까지 이렇게 복잡한 함수를 정적분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적분 대상 함수가 덜 복잡했으면 좋겠거든, 여기가. 그럼 X만 있으면 좋겠어. 해서 나는 여기에, X 자리에 X 더하기 M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M 적용되면서 X만 딱 남겠죠.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해석하기를 x 자리에 x 더하기 m을 넣고 싶으니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를 적용하면 되죠. 어디다가? 적분 구간에다가 그걸 적용하면 되지. 그러면 x 자리에 x 더하기 m을 집어넣으면서 함수는 fx로 만들어 놓고 점의 평행 이동으로 a 플러스 m, b 플러스 m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m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없어질 거니까 적분 구간이 a에서 b까지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예제 잠깐만 볼게요. 0에서 1까지 fx야. 그런데 내가 적분 구간을 1에서 2까지 한 칸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0이 1이 되고 1이 2가 되니까 한 칸 움직인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적분 구간을 놓고 봤더니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온 거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치? 적분 구간이 점이니까 점의 평행 이동으로 보고 옮겼다면 이게 정적분 결과가 같아지려면 적분 대상 함수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거든. 그러면 x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x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가야겠지. 도형의 평행 이동이니까. 그래서 x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간 대상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적분 구간과 대상 함수를 조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한 칸 더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1에서 2까지가 2에서 3까지면 또 어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거든.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역시나 x 자리에 x 빼기 1을 대입해서 적분 대상 함수도 똑같이 옮겨주면 적분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0에서 1까지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야. 이번에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러면 대상 함수는 x 자리에 x 플러스 1이 대입이 돼야겠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역시나 x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 칸씩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3칸, 4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잠깐 보고 갈까요? 1번 요거
3에서 5까지 x 빼기 3의 제곱 이거 정적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전개해서 2차 정도는 우리가 정적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하게 가기 위해서 적분 대상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없애줄 수 있는 x 더하기 3을 대입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적분 대상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넣었으니까 x 제곱이 이렇게 돼요. 아, 그러면 이 이동에 따라 적분 구간도 바꿔주면 되잖아. 그런데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넣는다는 의미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이야. 그러면 적분 구간인 3, 5는 점이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씩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0에서 2까지로 적분 구간이 바뀌겠죠. 그러면 먼저 있던 것보다는 이게 적분이 훨씬 간단하죠, 그죠? 부정적분 9에서 0에서 2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요. 두 번째 있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이 함수랑 이 함수의 위치 관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네모, 여기를 세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찾기를 x는 2분의 네모 더하기 세모 대칭이야 라고 찾을 거고요. 2분의 a 빼기 x 더하기 x 그래서 2분의 a 대칭이야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나머지 내용은 또 똑같습니다. 한번 가보죠. 유형 문제들을 풀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마플 개념 익힘 1번에 우함수, 기함수 이제 구분을 할 건데 먼저 여기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우함수, 기함수가 연산이 됐을 때 어떤 함수가 되는지 이거 증명하는 내용도 가끔 나오거든요. 이거 잠깐 보고 갈게요. 1번, 2번은 크게 뭐 의문이 없을 겁니다. 우함수 더하기 빼기 우함수. 즉 가장 간단하게 짝수 차수, 짝수 차수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 홀수 차수 나올 수 있니? 절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우함수야. 기함수 더하기 빼기 기함수. 그러면 홀수 차수끼리 더하고 빼면 짝수 차수 나올 수 있니? 없어. 그럼 얘는 홀수 차수만 남아있을 거니까 기함수야. 이렇게 되겠죠. 저런 걸 좀 빼야겠네요. 왜냐면 또 2번은 좀 주의를 해야겠다. 같은 함수를 빼면 어떻게 될까? 기함수, 기함수. fx가 x세제곱이야. gx가 x세제곱이야. fx 빼기 gx는 뭐야? 0이야. 이게 뭐야? 상수항. 상수항은 0차지. 이게 뭐야? 무함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번을 좀 주의를 해야겠어요. 선생님 이거를 체크를 안 했는데 이건 좀 주의해야겠다. 기함수 빼기 기함수가 항상 기함수냐? 무슨 얘기냐면 같은 함수를 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는 우함수로도 부를 수 있어. 물론 빨간색 직선이 원점 대칭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함수로도 부를 수 있는데 같은 거 뺐을 때 우함수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축 대칭이니까 둘 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4번, 5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우함수 곱했을 때 우함수가 되는 결과, 기함수, 기함수 곱하면 우함수가 되는 결과, 그다음 5번까지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팅을 하는 거야. 우함수라는 거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없어진 거랑 똑같다. 기함수는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거든요. 그럼 3번부터 증명해 볼게. fx를 우함수라고 해볼게요. fx를
우함수, 그 다음에 gx도 우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함수의 성질은 마이너스를 넣으면 원래 x 넣은 거랑 같다. 그러면 gx도 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넣으면 그냥 x 넣은 거랑 같다. 이 관계식을 만들게요. 그러면 이제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가 되는지를 봅시다. 곱한 걸 새로운 함수 hx라는 함수로 정의를 할게요. fx 곱하기 gx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hx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x를 넣어보자. 그러면 f에 마이너스 x 넣고 곱하기 g에 마이너스 x를 넣고. 그런데 우리 조건이 둘 다 우함수였으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f-x는 그냥 fx, g-x도 gx 이렇게 되겠죠. 오, 그러고 봤더니 어때? 얘는 처음에 정의했던 hx랑 똑같았어. 그럼 처음과 끝을 비교해보면 h의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는데 결과가 hx야. 어때요? 마이너스랑 그냥 x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결론은 hx가 우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다. 뭐 단순하게 이런 거죠. 짝수 차수 곱하기 짝수 차수가 홀수 차수가 나올 수 있니? 안 된다는 얘기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방법으로 기함수도 해보겠습니다. fx가 기함수야. gx도 기함수야. 그럼 관계식은 f의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g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이게 기함수식의 성질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곱한 걸 hx라고 정의를 합시다. 곱하기 gx 이렇게. 그래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자. 그러면 fx 자리에 마이너스 x, g의 x 자리에 마이너스 x. 얘는 아까 기함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뱉어내면서 나와야겠죠. 마이너스 뱉어내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f 곱하기 g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는 처음에 정의했던 hx가 되었네. 따라서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없어졌더라. 결론은 우함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기함수여도 곱하면 우함수가 되는구나. 생각해봐. 홀수 차수 곱하기 홀수 차수하면 무조건 짝수 차수가 되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홀수 차수가 뭐 3차, 4차, 3차, 5차, 7차야. 걔랑 또 홀수 차수랑 곱하면 차수끼리는 더하겠지. 할 때는. 그러면 홀수 더하기 홀수잖아.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함수가 되는 거야. 다섯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미 예상하겠지만 기함수가 되겠죠. 얘가 기함수라고 하고요. gx가 우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요. 관계식은 이제 아니까 바로 hx 정의해 볼게요. 둘을 곱했다라고 정의를 하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f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올 거고 g는 우함수니까 그냥 나오는 거랑 같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fx 곱하기 gx니까 fx 곱하기 gx가 hx라서 h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다. 처음과 끝을 비교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왔군. 따라서 우함수랑 기함수 곱한 거 순서는 상관없죠. 곱한 것은 기함수야.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해서 3번, 4번, 5번에서 우리가 느낌을 좀 보면 마이너스 부호에서 우리 부호 결정하는 거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가 하나 속해 있으면 곱하면 음수지. 마이너스가 3개
포함되어 있어도 음수지. 그러니까 짝수에 포함되어 있으면 양수로 바뀌잖아. 마치 음수를 기함수, 양수를 우함수라고 생각하면 3번 봐봐.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겠지. 4번 봐봐.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겠지. 괜찮나요? 5번 봐봐. 양수 곱하기 음수 또는 바꿔서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겠죠. 이 관계로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증명은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이렇대요. 자, 해석해보자.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마이너스를 뱉어냈어. 무슨 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 대칭 기함수는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홀수 차수만 존재하겠죠. 홀수 차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돌아가서 fx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할 거니까 여기서 기함수는 버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곱한 게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야. f가 방금 뭐라 그랬죠? 홀수 차수 기함수라고 했어. 얘가 홀수 차수야. 거기에 4차를 곱하면 무슨 함수가 되죠? 얘는 우함수잖아. 그치? 얘는 기함수였죠? 아까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였어. 기함수는 이 정적분 구간에 대해서는 버려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3x는 기함수야. 홀수 차수니까. 그러면 기함수 곱하기 fx, 기함수는 우함수니까 얘는 살려야 돼. 얘는 살려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상수항이라서 우함수야. 그러면 f는 기함수니까 곱하면 기함수라서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니까 버려도 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3x, fx, dx 이렇게만 남아요. 그러면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에서 얘는 지금 우함수로 바뀐 상황이거든. 이놈이 우함수로 바뀐 상황이야. 우함수는 y축 대칭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해도 되지만 0에서 2까지만 해서 그거 2배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따라서 정적분 성질에 따라 3을 꺼내서 6배에 0에서 2까지 x, fx, dx 이렇게 정적분한 거. 그러면 문제에서 0에서 2까지 x, fx의 정적분이 5라고 했으니까 5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영상 기록하고 있으니까 앞부분에 그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 하는 거 이거 꼭 보세요. 알겠죠? 방금 했던 내용 얘기니까. 입니다. 결국은 이제 기함수는 버린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먼저 여기 개념 있는 문제 하나씩만 다뤄보고 시간이 될 때 아래쪽에 발전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두 번째, fx는 연속 함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럼 적어 놓는 거죠.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fx랑 같더라. 얘는 우함수. y축 대칭. 다항함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뭐 다항함수라고 하면 짝수, 차수, 다항함수가 되겠죠. y축 대칭으로 그려야 한다.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 조건은 많이 보던 거네요. 주기가 4인 주기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y축 대칭으로 그려야 하니까 y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y축 대칭 함수를 그려놓으면 되죠. 뭐 가장 간단하게는 2차 함수처럼 그리면 되니까 대략 이렇게 그리죠. 그런데 얘가 주기가 4란 말이야. 그리고 단서가 0에서 2까지는 8이래요. 0에서 2까지 정적분은 여기까지가 8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도 8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딱 4칸이거든. 아까 주기가 4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반복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에서 8까지야. 물론 여기서 마이너스 4 표현하고 8 표현해서 쭉쭉쭉 하면 되는데 결국은 한 구간에 주기의 한 구간 한 주기에 대한 정적분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한 주기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기의 정적분 결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0에서 4까지 한 주기잖아요. 이 정적분 결과가 16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뭐 또는 보이는 대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 녀석이 16이야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어요. 어쨌든 한 주기 4, 4칸 주기로 정적분이 16이다. 그럼 돌아와서 마이너스 4에서 8까지가 몇 칸 차이니 요거를 따져보면 몇 칸 차이야? 12칸 차이지. 얘가 지금 12칸이란 말이야. 그럼 12칸은 주기가 4라고 봤을 때 그 주기를 3번 지나가면 돼. 주기를 3번 지나간대. 그런데 아까 한 주기가 정적분의 결과가 16이었어요. 따라서 16 한 주기의 정적분 결과를 3번 가야 하니까 곱하기 3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기의 정적분, 여기 보이네요. 한 주기의 정적분은 항상 같다. 여기 이제 잘 이용하는 내용이니까 이걸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아래쪽처럼 뭐 열심히 그려서 해도 되는데 그래프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그려서 뭐 같은 넓이다, 뭐 같은 정적분 모양이다 이걸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한 주기의 정적분은 항상 같다라는 거,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 문제는 조금 이따 해볼게요. 세 번째 가봅시다. 대칭성 파악을 하는 건데요. 아까 하던 대로입니다. 가조건은 2 플러스 x와 2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같더라.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는 2분의 4모 더하기 3모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대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2라는 직선의 대칭이야.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0에서 3까지 정적분의 결과가 6, 1에서 3까지 정적분 결과는 4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에 잠깐 그려볼게요. x축 그리고 x는 2의 대칭이었으니까 일단 요거는 y축으로 그려놓을게요. 1, 2, 3 대칭 여기겠지? x는 2 대칭이야.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 그릴 건데 첫 번째 나조건에 0에서 3까지 그러면 좌우 대칭 함수라고 했으니까 미리 그려놓죠. 대칭 함수 제일 간편한 게 이차 함수니까 이렇게 대칭된다고 그려놓으면 되겠죠? 해서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요만큼이 6이랍니다. 6이래요. 그런데 1에서 3까지 1에서 3까지는 4래. 그런데 여기랑은 대칭이잖아, 그지? 그럼 4를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가 2,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0에서 3까지가 6이라고 했으니까 남은 영역이 2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0에서 2까지의 정적분 결과를 구하세요. 그러면 0에서 2까지니까 이만큼이 되겠네요. 이만큼. 그래서 뭐 4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 가보죠. 음, 여기서는 아래쪽에 식으로 풀이하는 고도 있는데, 선생님은 요거 풀이 말고 좀 식으로 해결을 해보는 걸 정리해 드릴게요. GX 그래프는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그럼 GX를 써보면 x축으로 a만큼이면 x 자리에 x 빼기 a가 들어가고요. y축으로 b만큼이면 y 자리에 y 빼기 b인데 등으로 넘기면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이게 gx야. 그러면 G0은 0이다. 먼저 이제 찾아볼게요. G0은 0 집어넣으면 F 0 빼기 A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된대요. 그러면 fx가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를 넣어서 제곱하고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 이게 0이다. 이렇게 단서 하나를 찾았어요. A제곱 더하기 B가 0이다. 그 다음에 0에서 A까지 fx 정적분한 것에서 A에서 2A까지 gx 정적분한 걸 뺐더니 8이더라 입니다. 뒤에 것만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A에서 2A까지 gx 정적분은 먼저 A에서 2A까지 보다는 앞선 여기를 봤을 때 0에서 A까지 정적분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아래 끝인 A를 0으로 만들려면 아까 우리 평행이동 적용했듯이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죠. 그러면 점들은 마이너스 A를 하면 되니까 0에서부터 2A 빼기 A인 A까지가 되겠고 대상 함수는 함수의 평행이동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면 X자리에 X 더하기 A가 들어가야겠다. 그렇죠. 자, 적분 구간은 점의 평행이동이었고 적분 대상 함수는 도형의 평행이동이라서 이렇게 부가 반대로 돌아가야겠죠. 자, 그러고 나서 적분 대상 함수를 이제 f로 바꿔줘 봅시다. 그러면 gx 플러스 a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a를 넣는 거야. 그러면 f x 플러스 a인데 원래 마이너스 a가 있네요. 그리고 플러스 b 정적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0에서부터 a까지 fx 더하기 b 정적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때? 얘는 0에서 a까지 fx 정적분한 거와 더하기 0에서 a까지 b 정적분한 거 이렇게 되겠다. 요것만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얘는 정적분이 가능하잖아요. x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bx 부정적분 구해서 0에서 a까지야. 그럼 0 넣으면 빵이니까 a 넣으면 ab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누구를 해석했냐면 그 관계식의 빼기 뒤에 있는 걸 해석을 했어요. 따라서 관계식에 이 구조를 다시 넣읍시다. 보려나? 자, 0에서부터 a까지 fx dx에서 빼기 방금 구한 걸 할 거야. 0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 한 것에서 빼기 방금 구한 걸 할 거야. 이 ab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문제에서 8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 그러면 앞뒤가 0에서 a까지 fx 정적분한 게 빼지니까 없어지겠죠. 따라서 남은 게 마이너스 ab가 8이다. 가 결론이에요. 그럼 아까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더 있었죠. a제곱 더하기 b가 0이다. 와 이 녀석을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식에서 b는이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b는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위의 관계식의 b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a 세제곱이 8이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a가 2밖에 없죠. 그러면 b는 제곱해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어요.
정적분의 이제 구간은 점의 평행 이동이고 도형은 도형의 평행 이동이다.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대상 함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마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 앞쪽으로 돌아가서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해석만 좀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풀면서 보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 fx를 쳐다봤는데 4차 함수입니다. 그렇구나. a, b, c는 정수래요. 가조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알파를 봤더니 누구냐면 적분 구간을 구성하는 애야. 그런데 특징이 절대값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네. 이런 경우는 우리 뭘 파악해보자 그랬냐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파악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니? 봤더니 0에서부터 알파까지만 보고 그거 두 배 하겠대.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f가 우함수구나. 그리고 아까 4차 다항함수였는데 우함수는 짝수 차수만 있구나. 그래서 짝수 차수만 있어야 하니까 홀수 차수는 냅다 버려야겠구나.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야 되거든. 그러면 그 조건이 A는 0이고 C는 0이구나. 되겠죠. 그죠? 뭐 여기까지는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fx가 짝수 차수 다항함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b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나 조건이 아이고 미분계수 이건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되겠죠. 미분하는 거야.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상수함은 날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4 더하기 2b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 사이래요. 뭐 거의 다 풀게 되겠네. 그럼 여기 들어있는 b를 찾는데 문제에서 정수 b라고 했거든요. 그 정수를 만족하는 건 아마도 하나로 줄어들 겁니다. 유일하게 선택이 될 거고 그럼 b까지 찾았으니까 극소값은 도함수의 이제 부호를 보고 극소를 언제 갖는지를 찾아서 그때 x값을 함수값 구하면 되겠죠. 됐니?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마이너스 10, 2b, 마6, 2로 나누면 마5, b, 마3.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는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딱 정해지네요. 그러면 이제 fx가 다 정리가 됐고 도함수도 정리가 됐으니까 극소값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함수냐 기함수냐 파악해보세요 라는 내용이고요. 368페이지로 가봅시다. 173번 볼게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거 만족한답니다. 그럼 보자마자 요 녀석이 주기가 되는구나. 그럼 주기 함수를 쳐다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을 좀 해주면 좋은데 아래쪽에 함수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4칸에 대한 정의를 할 거란 말이야. 그걸 보자고 가만히 봤더니 2칸, 2칸, 딱 4칸이죠. 그죠? 요거를 이제 복사 붙이기 하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0에서 2까지는 1차 함수, 2에서 4까지는 2차 함수야.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도 2에서 연속이 돼야겠죠. 요거부터 확인하면 되겠네. 그래서 F2라는 걸 바로 쓸게요. 위의 식에서는 사실 2의 좌극한을 구하는 거고 밑의 식에서는 2의 함수값과 우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2를 집어넣어 보면 8 플러스 2, 6. 2를 집어넣어 보면 4 빼기 4, A. 얘네들이 같아야 연속인 거죠. 그래서 A를 빠르게 찾아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더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9에서 11까지 구하세요인데 우리가 9에서 11까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를 그려놓고 그 함수를 새롭게 구해서 정적분해도 돼요. 그런데 함수식을 계속 바꿔야 되니까 어렵잖아, 그지? 그러면 우린 주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0에서부터 4까지 정의해놨으니까 주어진 9에서 10을 줄여주는 거야. 정의해놓은 대로. 그러면 주기 함수니까 주기가 4개잖아요. 그죠? 4칸. 그럼 4칸씩 이동시키면 되죠. 따라서 구간만 이동시킬게요. 이 녀석은 4칸 이동시키면 이제 빼야겠죠? 4칸 빼면 5에서 4칸 빼면 7 이렇게 2칸짜리가 되겠고 또 4칸 빼면 1에서 2칸인 3 이렇게 되겠죠. 같은 주기, 한 주기의 정적분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구하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1에서부터 3까지인데 마침 대상 함수가 0에서 2 사이에 1이 걸려있고 2에서 4 사이에 3이 걸려있어요. 이거는 나눠야 된다 그랬지, 그지? 대상 함수가 달라서. 그러면 이 녀석은 1에서부터 2까지는 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써야 되고 더하기 2에서부터 3까지는 아래에 있는 함수 대상을 써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A는 아까 구했죠? 마이너스 6이니까 바꿀게. 마6 넣고 이거 정적분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계산은 조금 귀찮지만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주기가 2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2칸을 정의를 했을 거야. 예상을 해보면 마침 딱 2칸 해놨죠. 그리고 또 연속인 내용이야. 아까랑 풀이가 비슷하네. 그럼 A를 찾게 되는 거겠죠. 괜찮니? 그럼 A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0에서 13까지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0에서 13까지. 2칸이 주기라고 했잖아, 그치? 2칸. 2칸이 주기면 0에서 13은 0에서 2까지, 2에서 4까지, 4에서 6까지, 6에서 8까지, 8에서 10까지, 10에서 12까지, 그리고 12에서 13까지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런데 한 주기가 지금 우리 주기가 2거든. 셈이 2씩 나는 거 보여요? 2칸씩 이렇게. 얘네들이 다 같은 값이란 얘기야. 한 주기에 대한 정적분은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같은 게 6덩어리가 있고 마지막 12에서 1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뭘로 바꿔줄 수가 있겠어요? 주기의 절반 한 칸짜리니까 얘는 누구랑 같겠니? 이씩 줄여주면 0에서 1까지의 정적분 결과랑 같겠죠. 괜찮나요? 이런데 우리 적분 구간을 보면 구간이 0에서 1이랑 1에서 2랑 서로 다르게 쪼개져 있습니다. 어때요? 그럼 얘도 쪼개야 되지. 그러면 얘네들이 다 같을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해석해서 이게 6덩어리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0에서 2까지는 두 가지로 쪼개지겠죠. 0에서 1까지는 위에 있는 거 2차 함수 정적분이랑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아래쪽에 있는 거 1차 함수 정적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덩어리가 6개가 있고 마지막에 0에서 1까지 또 한 번이 더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만큼의 정적분을 A 결과다. 이만큼의 정적분을 B 결과다라고 하면 요거는 A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정적분의 결과는 A가 A 더하기 B 덩어리가 6개가 있으니까 A가 6개에 뒤에 하나 더 있어서 7개. 그리고 B는 6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기 함수에서는 한 주기의 정적분 결과는 같더라. 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뒤에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해결하는 걸로 하고, 선생님이 짚어준 발전 문제 3문제 정도였나요? 풀어보세요. 2문제네. 2문제 정도.